환자 진료가 한창인 평창군 보건의료원. 9개월 넘게 닫혀있던 내과 진료실이 새해를 맞아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4월 공중보건의가 전역한 이후 새로운 공보의가 배정되지 않으면서 평창군이 자체 예산을 들여 월급 의사를 채용한 겁니다. 세 차례 공고를 한 끝에 겨우 구했는데 내과 전문의가 들어오면서 진료는 물론 건강검진 등 다른 의료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만성질환자 환자 등 내과에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 혜택이 이제 다시 돌아갈 것 같고요. 건강검진을 일반 건강검진밖에 못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채용 등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건강검진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곳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현재 7개 과가 진료를 하고 있지만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장 오는 4월이 고비입니다. 이곳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배정된 21명의 공보의 가운데 60% 이상이 4월에 전역하는데 공중보건의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특히 평창에 단 하나뿐인 소아과는 전국적으로도 전문의가 부족해 걱정이 더 큽니다.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넘게 운영을 멈췄던 입원실도 오는 3월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 특성상 필수 의료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의료원장이 벌써 6개월 이상 공석이란 것도 어두운 전망을 암시합니다. 2월쯤 되면 공중보건 선생님들이 지금 배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아과라든가 외과 이런 부분이 부족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10억을 세워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은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기존 보건소의 병원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평창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인난에 허덕이며 재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5,100여 명의 평창군 대화면 한 택배 대리점 앞에 배송되지 않은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과 과일 같은 신선식품도 눈에 띕니다. 적혀있는 배송지는 주로 서너 곳으로 10km가량 떨어진 산골 마을입니다. 아직 출발도 안 했지만 수령인들은 배송 완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택배와 달리 수령인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 앞 배송을 기대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앞에 찾아가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연락도 없고 그래서 여름에는 택배가 뭐 오면 신선식품은 빨리 배달이 되는데 배달이 다 상해버려요. 1,000원씩 더 주고 배달해달라고 해도 또 어떨 적엔 갖다 두고 어떨 적엔 안 갖다 주고. 택배업체도 고충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당 800원의 배송료를 받고 20개도 안 되는 물량을 가지고 산골마을까지 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이 드문드문 있어 찾아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기름값 부담도 크다는 겁니다. 거기 보통 한 10개에서 12개 와요 하루에. 마을 하나에 거기 깊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안 나오지 거기 들어가면. 구역은 그대로인데 인구는 줄고 그에 따른 물량도 감소해 택배기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인 우체국에 다시 택배를 붙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써발한 거는 저희가 우체국으로도 붙여주나요? 저희 돈을 내서 그냥 4,000원을 내도 그냥 붙이는 게 낫지 뭐가지 갔다 오는 시간이면. 해당 면지역은 2014년 인구 5,800명에서 해마다 줄어 지금은 5,000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택배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한 음식점에서 친구 3명이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2명은 술을 마시지만 다른 1명은 술잔에 음료수로 대신합니다. 밤이 되면 집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다 보니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돌아가면서 안 먹고 걔네가 다 데려주고. 그리고 원래 술을 못 먹는 애들이 껴서 같이 다 집에 다 데려다 주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라 버스는 일찍 끊기고 대리 운전도 없습니다. 밤에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은 택시 세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손님이 줄면서
택시 기사들이 야간 운행을 포기하는 날이 비일비재합니다. 택시가 잘 되면 왜서 택시가 없겠어? 안 되니까 없는 건데. 코로나 생기면서 뭐 9시까지 10시까지 이러다가 그 다음서부터 이게 술집들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택시 운행으로 벌이가 되지 않아 다른 일을 찾아가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원래 됐을 텐데 안 되니까 두 대는 단푸차 사가지고 가서 다른 벌이를 하고 있고 세 대가 있는데 총 매출이 20만 원이 안 올라. 그러니까 이거 나눠 먹게 하면 이거 장사 안 되고 그래서 일도 하니 말면 이런 식의 상황이 돼 있어. 이곳에서 밤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이는 곧바로 지역 상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점마다 한두 테이블의 손님이 전부고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문을 닫는 곳도 허다해 동네는 금세 암흑으로 변합니다. 야간에 귀가할 방법이 없어 택시가 있는 다른 면지역으로 손님들이 떠난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올 때는 그분 택시를 타고 왔는데 저녁에 10시, 9시 돼서 가려고 보니까 택시가 없어갖고 또 그럴까? 그러면 다른 데로 가겠죠? 손님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음식점에서 없는 일손을 쪼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합니다. 예약을 손님이 6시에 했는데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택시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한 6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창군은 인구 감소를 감안해 내년까지 20대 이상의 택시를 추가로 감차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 공동화에 택시 운행이 중단되고 이는 또 지역 상경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